2026년 만약에 정말 전례 없는 금융위기가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산을 지키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시나리오는요, 그냥 단순한 경기 침체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소스 자료에 따르면 이건 우리가 알던 금융 질서가 아예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숫자,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금값인데요. 온스당 4,600달러.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그냥 물가가 올라서 금값이 올랐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기존 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더는 못 믿겠다는 일종의 불신임 투표 같은 가격인 거죠. 그런데요, 금보다 더 미친 듯이 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은입니다. 무려 140%가 넘게 폭등하는데 이건 산업 수요랑 화폐로서의 가치,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터지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반대편은 어떨까요? 안전자산이 이렇게 폭등할 때 주식시장은요? 네, 정말 끔찍한 숫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무려 86%가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건 조정, 하락장 이 정도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시장의 붕괴죠. 아니 도대체 202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경제가 이 지경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자, 지금부터 그 원인이 뭔지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시작점, 그 첫 번째 진원지는요, 바로 세계 경제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곳,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이곳이 정말 전례 없는 정치적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자료를 보면요, 미 법무부가 갑자기 연준 본부 리모델링 비용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그러면서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조사에 착수한다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고 파월 의장은 이걸 연준의 독립성을 망가뜨리려는 정치적 구실일 뿐이다 라면서 정면으로 맞서게 됐죠.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중앙은행의 신뢰도, 이건 금융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주춧돌 같은 거거든요. 그걸 그냥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겁게 돌아갑니다. 2026년 1월 딱 한 달 사이에 이 모든 일이 벌어져요. 파월 의장 소환장 날아가고 연준 이사 해임하려고 하고 이게 결국 대법원까지 가고 시장 참여자들이 에이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연준이 다 해결해 주겠지 하고 믿었던 그 마지막 안전판 이른바 연준풋 있잖아요. 그 믿음이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순간입니다.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이 한마디에서 딱 드러납니다. 심지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조차도 연준 이사를 마음대로 해임하게 놔두면 연준의 독립성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날 겁니다. 라고 경고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그냥 금융 시스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연준이 안에서부터 흔들리는 동안에요. 밖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터집니다. 이번에는 지정학 리스크인데요. 그것도 아주 이상한 무역전쟁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얘기했던 그린랜드 매입을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덴마크를 포함해서 협조 안 하는 유럽 동맹국 8개 나라에다가 엄청난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협조 안 해? 그럼 너네 나라에서 오는 모든 수출품에 관세 10% 때릴 거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25%까지 올린다. 와, 이건 수십 년간 쌓아온 동맹관계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조치였죠. 시장 반응이요? 볼 것도 없었죠.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관세 위협이 공식화된 첫날, 이걸 해방의 날 쇼크라고 부르는데요. S&P 500이 2.1%, 나스닥은 2.4%나 급락해버립니다. 아마존, 테슬라 같은 우리가 알던 빅테크 주식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수십억 달러가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정치적인 충격들이 아무 일 없던 경제에 갑자기 닥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위태위태하게 부풀어 오를 대로 오른 초거대 버블이 있었는데 거기에 날카로운 바늘을 그냥 푹 찌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경제 경고등은 이미 한참 전부터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자, 보세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미국의 주가 부채가 무려 38조 5천억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하루에 80억 달러씩, 우리 돈으로 하루에 10조 원이 넘는 빚이 쌓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빚 갚느라 내는 이자 비용이 국방 예산보다 더 많아진 상황. 그러니까 빚을 갚으려고 또 빚을 내야 하는 완전히 악순환에 빠진 거죠.
지금 보시는 건 두 명의 거물급 거시경제 분석가의 경고인데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한쪽은 레이 달리오, 다른 쪽은 해리 덴트. 달리오는 부채, 갈등 같은 5가지 힘이 복합 위기를 만들 거라고 봤고 덴트는 17년 동안 이어진 모든 것에 버블이 터지면서 인생 최악의 폭락장이 올 거라고 봤어요. 접근법은 좀 다른데 결론은 똑같아요. 지금 자산 시장은 너무 위험할 정도로 비싸다. 자, 이렇게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 펀더멘털도 약해지니까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역사에 남을 만한 안전 자산으로의 대탈출이 시작됩니다. 금값이 왜 4,600달러까지 치솟았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투자자들이 달러 시스템을 못 믿겠다고 등을 돌렸고요. 둘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을 미친 듯이 사들였죠. 셋째,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통화를 만들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상황이 이쯤 되니까 월가에서도 목표가를 5,000달러 이상으로 부르면서 활활 타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은 금보다 더 뜨거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이중 엔진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톱콘이나 HJT 같은 새로운 태양광 기술 때문에 산업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5년 넘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부족하다? 가격이 폭증할 수밖에 없죠. 자, 지금까지 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구조를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 자료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해법, 바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생존 포트폴리오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은요, 바로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산을 더 불릴까 하는 성장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 돈의 가치를 어떻게 시킬까 하는 구매력 보존, 그리고 어떻게 꾸준한 돈이 들어오게 할까 하는 현금 흐름 창출,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완전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주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배당 성장 ETF인 SCHD가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SCHD는 전체 시장 지수인 SPY보다 하락장에서 덜 떨어지는, 그러니까 방어력이 훨씬 뛰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배당만 많이 주는 SPYD랑은 또 달라요. 핵심은 퀄리티입니다.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니라 꾸준히 이익을 내면서 빚도 적은 아주 펀더멘탈이 튼튼한 우량 기업들만 골라 담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시된 포트폴리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의 30%, 그리고 SHD 같은 방어적인 주식의 30%, 나머지 40%는 단기채, 물가 연동채, 그리고 장기채를 섞은 채권과 현금으로 채웁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균형이에요.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오든 모든 게 얼어붙는 디플레이션이 오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낼 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인 셈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예측하지 말고 대비하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완벽하게 맞추려고 애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시나리오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우리 각자의 금융생활에서 위험이라는 것의 본질을 어떻게 다시 생각하고 정의해야 할까요? 오늘 내용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